네, 이거 내 프레젠테이션만 보여? 네. 한 why, what, how, 코틀린. 코틀린을 왜 쓰고, 어떻게 쓰고, 코틀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 주제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일단 코틀린을 왜 쓰고, 이제 코틀린이 뭐고, 그리고 이제 how 같은 경우는 이제 2번부터 4번까지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할 거고, 일단 먼저, 코틀린이 뭐고, 왜 쓰냐. 이게 코틀린의 첫인상인데, 보면은 되게 처음 보는 그런 뭐 예를 들어 실드 클래스라든가 데이터 클래스 이런 것들은 아마 다른 언어에는 없는 구문일 거고 뭐 이런 디폴트 파라미터 근데 이거 지금 내 뭐야 포인터가 보이나?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마우스가 빨간색 보여서요. 빨간색 포인터 보여? 네, 저 보여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거는 옛날에 이제 파이썬에서 디폴트 파라미터 지원해 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VAL이랑 VAR 이건 아마 그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렛이랑 콘스트 맞나? 그걸로 해서 아마 있을 거고 얘는 이제 스위치문을 대체하는 구문 그리고 스트링 포매팅 같은 경우에도 자바에는 막 원래 뭐 EY는 하고 플러스 알콜 그레이프 타입 플러스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달러 사인 이용해서 포매팅이 가능하다는 거. 형, 근데 이거 발표 그래서 중간에 질문해도 돼요? 상관없어.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그 실드 클래스랑 이런 거 다 뒤에 나와요? 데이터 클래스랑? 네, 나와요. 뒤에 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코틀린이 사용될 수 있는 영역은 백엔드.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리에드에서 쓰고 있고요. 안드로이드에서는 공식 언어로 채택이 됐고, 또 자바와 상호 운용성 있어갖고 100% 뭐야, 100% 서로 이제 상호 운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데스크탑 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의 자바 FX나 토네이도 FX로 짤 수 있는 거 똑같이 코틀린으로 짤 수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아직 완벽하게 안정성이 갖춰지진 않았는데 자바스크립트 또한 코틀린으로 컴파일이 가능해서 이제 노드.js나 아니면 뭐 리액트.js 같은 웹앱을 짤 때도 코틀린으로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 첫 번째는 이제 코틀린은 정적 타입 언어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동적 타입 언어여갖고 물론 이제 변수에 원하는 타입을 넣을 수 있지만 그런 자율성에서는 되게 편한데 이제 문제는 그게 컴파일 타임에서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런타임 때 터진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고 정적 타입 언어이기 때문에 컴파일 타임에 일단 타입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타입을 다 알고 나서 이제 런타임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럼에 따라서 이제 타입 안정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제 정적 타입 지정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컴파일러가 문맥을 보고 이 변수 타입이 뭔지를 뭐 이 변수가 스트링인지 그러니까 뭐 쌍따옴표 써서 뭐 A, B, C 해서 대입을 하면은 컴파일러가 알아서 아 얘는 스트링이구나 해서 타입 추론을 해서 이제 변수의 자료형을 스트링으로 쓰지 않고 그냥 생략할 수 있는 그런 타입 추론 기능까지 있어서 이런 그래서 따라서 이런 정석 타입 언어로 얻을 수 있는 특징 같은 게 아니 성능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좋고 또 이제 타입 안정성을 갖기 때문에 신뢰성이 좋고 또 이제 서로 타입 지정을 해갖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코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지보수성이 좋고 또 이제 정적 타입 지정 언어이기 때문에 컴파일 타임에 모든 걸 알 수 있어서 인텔리제이 같은 그런 ID 단의 도구 지원이 좀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둘째는 FP인데 FP는 이제 원준이가 잘 알기 때문에 다음 주 해줄 건데 일단은 그냥 간략하게 특징을 따지면은
일단 첫 번째로 1급 시민 함수다. 그래서 이제 함수를 값처럼 활용해서 뭐 함수의 파라미터로 함수를 넣는다든지 뭐 리턴을 함수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이제 일반 값처럼 활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불변성. 함수 같은 경우 이제 퓨어 펑션을 이용해서 상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함수단의 불변성도 있고 이제 또 객체. 아까 전에 VAL이라는 이제 그 밸류가 불변성을 갖는 밸류인데 그 밸류 같은 경우는 한 번 초기화를 하면은 그 이후에 재할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불변객체를 이용함으로써 이제 상태를 갖지 않게 되고 따라서 좀 더 뭐 멀티스레드 환경 같은 데에서 이제 스레드 세이프티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 fx1을 넣으면은 이 f라는 함수에는 x1을 넣으면 반드시 어떤 상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y1이 나오고 x2를 넣으면은 항상 y2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는 거는 나중에 이제 나올 텐데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퓨어 펑션이랑 불변성을 갖는 불변 객체를 이용하면은 테스트하기가 매우 또 마찬가지로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스레드 세이프티한 그런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선언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명령행에 비해 훨씬 간결한 구문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주 사용되는 함수를 따로 이제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저장해놨다가 재사용할 수 있어서 있고, 아까 말했다시피 다중 스레드에서 이제 불변객체나 이런 퓨어 펑션 이용해서 상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중 스레드에서 예를 들어 크리티컬 섹션에 다양한 스레드에서 해당 리소스를 접근하려 하더라도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조회만 가능하지 불변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서 그런 스레드 환경에서 세이프티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상태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사이드 이펙트가 없어서 퓨어 펑션이랑 불변객체만 이용하면은 원래는 막 설정해주는 그런 부수 코드들을 잔뜩 붙인 다음에 그 상태를 가진 상태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펑셔널 프로그래밍으로 짜면은 이제 그런 부수적인 코드도 없이 이제 그냥 그 사이드 이펙트 없이 간결하게 테스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코틀린이 사용될 수 있는 메인 타겟은 일단 이 언어가 나온 것 자체가 자바를 대체해서 하게 쓰려고 한 거기 때문에 자바가 사용되는 모든 곳에 대체될 수 있고 이제 코틀린을 적용할 수 있는 타겟이 되고요. 그리고 네 가지 이제 큰 특징으로는 실용적이고 간결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자바와 상호 운용적이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틀린은 실용적입니다. 어떤 부분에 실용적이냐면 일단은 연구를 위한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언어학적으로 되게 편리하고 좋은 기능들만을 이제 리서치 해갖고 집약해서 넣은 게 코틀린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프로그래밍 스타일이나 패러다임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언어단에서 이제 뭐 펑셔널 프로그래밍으로 짜게끔 그렇게 패러다임을 유도하거나 아니 그렇게 패러다임을 강제하지 않아서 그냥 코틀린이라는 그 언어만 이용해서 짜면 됩니다. 그리고 젯브레인에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아이디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인텔리제이 같은 그런 아이디에서는 코틀린에 대한 언어 지원이 엄청 강력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기존 자바 코드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갖고 인텔리제이에 넣으면은 알아서 그냥 코틀린으로 변환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엄청 유용한 기능들이 많아갖고 쓰기가 점점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리제이랑 같이 써야지만 시너지가 난다고 보고 그냥 일반 에디터에 쓴다고 하면은 크게 그렇게 장점이 없을 언어적 장점은 있지만 좀 편하게 쓴 데는 장점이 눈에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결한데 코틀린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언어 기존 자바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부수적인 효과들을 줄일 수 있고 또 막 쓸데없는 코드를 계속 기계적으로 치면은 손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코드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언어 단에서 그런 코드들을 좀 더 간결하게 짤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리고 익스텐션도 많이 지원을 해줘서 기존 자바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함수들을 이제 자바에 없지만 코틀린 언어 단에서 익스텐션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안전하다. 이제 안전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생산성과 트레이드오프 관계인데 왜냐하면 이제 안전하려면 그만큼 안전을 위해서 많은 장치들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성은 느려질 수밖에 없어서 생산성이 올라가면은 안정성이 떨어지고 안정성이 올라가면은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데 코틀린은 이제 둘 다 어떻게든 잡으려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코틀린은 JVM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메모리 안정성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널 세이프티라는 언어적인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해줘서 안정성도 있고 또 이제 그거를 이제 문법적으로 잘 풀어내서 생산성도 있어서 더 간결하게 널 세이프티를 잡을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타입 검사 이건 아까 전에 그 정적 타입 언어 그 장점을 활용해서 타입 추론을 결합해서 이제 오토캐스팅 이건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오토캐스팅 같은 기능을 지원을 해줍니다. 또 자바와 상용 운용적이다. 코틀린으로 짠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만 이네리트하거나 임플리먼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바 라이브러리 또한 이네리트하고 임플리먼트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코틀린의 클래스를 자바에서 이네리트하거나 임플리먼트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코틀린에서 주로 이제 뭐 컬렉션 같은 경우도 기본 자바 라이브러리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존 자바 라이브러리에 없는 기능 같은 경우는 코틀린에서 익스텐션으로 제공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필요하면은 자기가 익스텐션 기능을 활용해서 짜서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태까지 써본 바로는 자바와는 이제 거의 100% 호환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중간중간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질문해도 돼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코틀린의 이제 생기초를 이제 배울 텐데 이거 엄청 기본적인 거라서 먼저 코틀린은 자바와 다르게 루프를 제어한 모든 제어 구조가 식이에요. 그 식이 뭐냐면 여기 써있죠. 값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식과 식을 결합해서 어떤 식의 하위 요소로도 참여해서 계산에 참여할 수 있다. 근데 문은 값을 만들질 않아요. 그냥 그 블록의 최상의 요소예요. 그래서 잡아보면은 if절에 이렇게 원래 여기 브레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중괄호 위에서 그냥 이 구문의 최상위 요소로만 자리할 뿐 어떤 결과는 결국 이 리턴이라는 이 구문이 값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코틀린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A가 리턴돼요. 그러니까 if문은 식이에요. 코틀린에서. else도 마찬가지로 식이에요. 이렇게 if, else는 B 하면은 이게 식으로서 값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VAL과 VAR이 있는데 이 VAL은 자바스크립트의 콘스트 같은 거. 그래서 이뮤터블 값이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초기화 한번 하면은 제대에 불과하고 이제 자바로 따지면 파이널 변수 같은 그런 부분이고요. VAR은 variable 그러니까 변수 값을 한번 초기화한 다음에 재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변수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FP에서는 이런 VAR은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트링 템플릿. 아까 전에 그 맨 처음에 코틀린의 첫인상이라고 써 있는 그 코드에서 보면은, 스트링 포매팅이라고 써 있었는데 그게 이거고요. 자바 같은 경우는 헬로 그리고 이런 오퍼레이터 플러스 오퍼레이터 쓰고 막 네임 이 변수 넣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코틀린은 간단해요. 그냥 이 변수가 필요하다 하면 그냥 이 달러 사인을 쓰면 돼요. 그리고 복잡한 식이 필요하면은 달러 사인에다 중괄호를 이렇게 넣어갖고 아까 전에 제어 구조 중에 if문 같은 거 다 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면은 이제 이 안에서 이 if문 자체가 식이기 때문에 즉 값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포매팅에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 자바로 결국은 이제 코틀린도 자바 코드로 바이트 코드로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바이트 코드 디컴파일하고 까보면은 이게 스트링 빌더 자바에서는 원래 스트링 빌더랑 어펜드 써갖고 이 스트링 처리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구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퍼티. 이거 보면은 클래스인데 이게 생성자에다가 바로 원래 자바에서는 멤버 변수를 막 프라이베이트 뭐 스트링 네임해서 이렇게 넣는데 여긴 그냥 이렇게 생성자에다가 바로 박아버리면 이게 즉 바로 멤버 변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바 스타일로 보면은 이렇게 따로 프라이빗 스트링 네임으로 멤버 변수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성자에다 박으면은 이게 알아서 이게 이렇게 생성이 된다. 그리고 어, 자바 스타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성자를 선언을 해줬는데 코틀린은 비슷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한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이제 private string getName 이런 getter setter를 이렇게 직접 만들어줘야 되는데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클래스 생성자에다 넣어주기만 하면은 알아서 getset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알아서 getset이 만들어준다고 했었는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getter setter를 만들거나 아니면 롬복 같은 그런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갖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코틀린에서는 자동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바에서 코틀린으로 이제 변형하게 되면은 자바 같은 경우는 알코올의 네임이라는 프로퍼티를 소주로 셋한다 하면은 이 함수를 써갖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는 대입해서 하면은 이게 알아서 내부적으로 세터가 풀려요. 그리고 get도 마찬가지로 네임에다가 getName 꼭 함수를 써갖고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냥 프로퍼티 바로 접근해서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넘 같은 경우에는 자바와 다르게 프로퍼티 안에 이런 지금 보면은 컬러라는 인원값 안에 RGB라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런 프로퍼티도 추가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메소드까지 정의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RGB 이 인원값 안에 프로퍼티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그 프로퍼티를 활용한 함수까지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엄은 주로 이 when이라는 부분이랑 같이 써지는데 이 when도 식이에요. 그래서 식이라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옛날에 자바나 C++에 있던 스위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when에다가 이게 레드라고 써있나? 이게 원래 컬러인데 컬러 인원값을 넣으면 이 인원값이 어떤 값인지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when이 식이기 때문에 레드를 반환해주고 만약에 그 인원이 그린이면 그린이라는 이 문자열을 반환해주고 블루면 블루라는 문자열을 반환해주게끔 그렇게 형, 그 펑션에 파라미터 보면 소문자 컬러랑 대문자 컬러 있잖아요. 네. 뒤에가 파라미터예요? 아니면 타입이에요? 아, 그러니까, 요게 타입이고 요게 변수는 아, 코틀리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에 약간 언어들이 다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고도 이렇게 돼 있던데. 어쨌든 이 스마트 캐스트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자바의 인스턴스 오브 아니면 뭐 파이썬의 뭐 그것처럼 이제 검사를 이즈라는 키워드로 하고요. 근데 이제 스마트 캐스트가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if문에서 s로 타입 검사를 했다 하면은 그 if문 이제 아래 블락에서는 그게 이미 캐스팅이 자동으로 돼서 타입으로 이제 캐스팅이 되게 돼요. 근데 그 캐스팅을 명시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s라는 키워드를 쓰면 돼요. 그래서 얘를 보여주면은 베이스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얘는 그래서 베이스라는 함수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그 베이스라는 인터페이스를 한 이 차일드라는 애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베이스를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는 이 차일드 클래스의 그냥 멤버 함수예요. 이 베이스랑은 전혀 상관없는 멤버 함수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보면은 일단 타입 같은 경우는 베이스인데 그걸 구현한 이 차일드로 초기화를 해줘요. 근데 이 베이스를 검사할 때 is child 면은 이 아래로 들어갈 때 이미 이게 스마트 캐스팅이 돼서 이 베이스가 아니라 child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래서는 이 child 함수를 베이스에는 없는 child 함수를 쓸 수가 있게 돼요. 바로. 근데 자바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서 타입 검사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바로 써서 형 변환을 직접 해줘갖고 child를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필요가 없다. 루프는 이거는 그냥 파이썬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파이썬에도 있는 구문들이 엄청 많아서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차이는 이거는 이제 1에서 99 아니다 1에서 100까지고 이거는 until이라서 1에서 99까지 그리고 이거는 다운 투가 역방향이라서 100에서부터 99, 98 이렇게 내려가고 스텝은 이제 두 단계씩 건너뛰어라. 그래서 100, 98, 96 이렇게 해서 포문이 돌게 되고 이거는 나중에 또 나올 텐데 이제 이 맵에 이제 보통 맵 안에 튜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분해가 돼갖고 키 밸류에 각각 이렇게 대입이 돼서 포문을 돌 수 있어요. 이제 코틀린의 펑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거는 아까 전에 그 코틀린의 첫인상에 나왔던 것처럼 파이썬에 있는 그런 이름 붙인 인자랑 디폴트 파라미터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런 게 이제 언어로서의 성공적인 해법과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요즘 트렌드가 되고 되게 이제 자바의 새로운 버전, 뭐 C샵의 새로운 버전들에서 추가되는 그런 좋은 기능들을 잘 리서치를 해갖고 코틀린에다 녹여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 붙인 인자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명시적으로 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펙티브 자바 보면은 빌더 패턴을 안 쓰면은 이 텔레스코핑 컨스트럭처 패턴을 써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자바 클래스 안에 A는 B는 C는 뭐로 초기화돼 있고 처음에 초기화돼 있고 만약에 A만 바꾸고 싶다 하면은 이런 생성자를 만들어야 되고 또 A랑 B 바꾸고 싶다 하면 이걸 만들어줘야 되고 C까지 바꾸고 싶다 하면 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거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코틀린에서는 디폴트 파라미터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초기화랑 이렇게 안 만들고 그냥 이런 식으로 컨스트럭처를 만들면은 아까 전에 이름 붙인 인자랑 같이 활용해갖고 B만 초기화하고 싶다 하면은 B는 뭐 초기화하는 값 넣으면은 A는 이제 디폴트 파라미터로 들어가고 B는 초기화한 값으로 들어가고 C는 디폴트 파라미터 들어가고 해서 바로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다음 최상위 함수. 자바에는 모든 함수들이 무조건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유틸리티 펑션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어떤 클래스를 굳이 만들어 갖고 그 클래스는 이제 유틸리티 펑션만 제공하기 때문에 스태틱 펑션들만 갖고 있고 이제 굳이 인스턴스화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프라이빗
클래스로 생성자를 만들어서 인스턴스화를 할 수 없게 막고, 그래서 이제 그런 스태틱한 유틸리티 펑션만 갖게 되는 그런 클래스를 굳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코틀린에선 그냥 파일 안에다가 함수로 만들면 돼요. 이건 아마 자바스크립트도 똑같을 거예요. 그냥 자바스크립트 파일에다가 함수 만든 다음에 그 임포트해서 쓰면 되듯이 코틀린에서 마찬가지로 최상위 함수를 지원한다. 그래서 그 컴파일 할 때는 실제 자바 클래스 만들고 안에 이 최상위 함수를 스태틱 펑션을 만들어줘요. 확장 함수. 코틀린에서는 주로 자바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근데 그 클래스들에서 필요한 어떤 펑션이 또 구현을 해야 된다 하면은 확장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바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상속을 하든 뭐 임플리먼트를 하든 해갖고 그 아래에다가 또 함수를 넣어줘갖고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코틀린에서는 그냥 확장 함수라는 그런 문법을 지원을 해줘서 그냥 선언해갖고 쓰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스트링 이거 자바 클래스죠. 거기다가 내가 만든 커스텀 확장 함수를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고 내용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자바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밑에 이게 스트링 문자열이니까 이 라스트 캐릭터 내가 만든 함수죠. 그걸 그냥 이렇게 쓰면은 이 내용 자체가 첫 번째, 마지막 거구나. 마지막 문자를 돌려주는 거라서 G가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가변 인자 함수. 이거는 자바에도 있는 건데, 자바에서는 점점점, 문법적으로 이제 점점점으로 아마 들어갈 텐데, 여기서는 그 가변 인자를 쓸 때는 var argument라는 변경자를 앞에다 붙여야 되고요. 이게 뭐냐면은 메소드 호출할 때 뭐 인자가 하나만 넣어도 되고 두 개만 넣어도 되고 세 개만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한 개부터 n개까지의 인자 개수를 그냥 이 var argument 변경자 하나로 퉁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인자가 var argument 변경자가 붙어 있다 하면은 이거는 어레이기 때문에 그 인자가 몇 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가변한 그런 개수를 갖기 때문에 넣게 되면은, 근데 그냥 넣으면 안 되고 앞에 꼭 이 스프레드 연산자 이제 대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중위호출. 중위호출 같은 경우에는 맵에다가 어떤 어, 값을 넣을 때 원래 자바 같은 거에는 뭐 페어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파라미터 두 개 키밸류 넣어갖고 그렇게 넣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1, 2, 1 이걸 맵에다 그냥 넣으면 돼요. 이게 근데 보면은 이제 앞에 이 인픽스라는 중요출 변경자를 연산자를 넣어갖고 이게 볼 때는 1, 2, 1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인픽스를 안 붙여서 이 함수를 정의하게 되면은 보통 함수 호출하듯이 뭐 1.2 하고 파라미터에다가 1 넣듯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다시 구조분해 선언을 해서 각각 이제 1은 넘버, 1은 name 이렇게 두 개의 변수에 한 번에 초기화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구조분해 선언이라고 하고, 아까 전에 그 포문 설명할 때 맵을 이제 이터레이트 할 때 맵의 키밸류 값을 이제 구조분해 선언해서 각각 이렇게 두 개의 변수에 넣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클래스, 인스턴스, 인터페이스를 알아볼 건데, 이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자바 8에 디폴트 메소드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엄청 복잡한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쓰는데 그게 그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 인터페이스가 버전업 되면서 뭐 메소드가 추가가 됐다 하면 이제 내가 그 인터페이스를 쓰고 있는 모든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모든 클래스에다가 그 추가된 메소드를 다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방지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이제 쓰기가 너무 힘드니까 디폴트 메소드란 걸 만들어 갖고 인터페이스에다가 구현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디폴트 메소드는 인터페이스에서 구현된 그 내용을 그냥 쓰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굳이가 아니라 오버라이드를 하고 싶으면은 오버라이드를 해갖고 쓰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디폴트 메소드예요. 근데 코틀린에서는 그런 디폴트 메소드를 원래는 이제 자바에서는 이 앞에다가 함수 앞에다 디폴트라는 키워드를 붙인 다음에 구현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인터페이스에다 구현을 해버리면 이게 디폴트 메소드예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면은 얘는 디폴트 메소드가 아니라서 반드시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자바와 다르게 오버라이드 변경자 무조건 붙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 show를 만약에 디폴트 메소드를 구현되어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싶다 하면 마찬가지로 오버라이드 붙여갖고 구현을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게 되게 자바랑 많이 다른데 자바는 클래스를 만들면 기본이 오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클래스를 무조건 그냥 상속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이펙티브 자바에 나오는 건데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원래 그 클래스 자체가 문서단에서 상속을 하기 위해서 나온 클래스가 아니라면은 그렇게 의도된 클래스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상속 금지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바에서 웬만하면 파이널 클래스로 선언해라 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 코틀린은 언어단에서 기본이 그냥 클래스를 만들면 파이널이에요. 그래서 그걸 상속하고 싶으면 앞에 오픈을 무조건 붙여야 돼요. 반대죠, 완전. 자바는 그냥이 상속되고 막고 싶으면 앞에 파이널을 붙여야 되는데 코틀린은 그냥이 파이널이어서 상속을 하고 싶으면 오픈을 붙여야 돼요. 이건 약간 그래서 그냥 그럼 무조건 상속하는 그런 관습, 그러니까 상속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관습을 좀 언어단에서 방지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시성 변경자. 이건 흔히 아는 뭐 public, private, protected 그런 거고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이 디폴트라는 가시성 변경자가 있는데 이거는 같은 패키지 안에서는 가시성을 제공한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다른 모듈인데 같은 패키지 이름으로 만들면은 접근이 돼요. 즉 외부에서 패키지만 같으면 전부 다 접근이 된다. 굉장한 문제죠. 그러면 모듈 이름이 다른데 패키지 이름이 같으면 사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와우, 그게 이 디폴트. 저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막 퍼블릭, 뭐 프라이베이트 보통 붙이죠. 그래서 나온 게 코틀린의 인터널. 패키지가 아니라 같은 모듈 안에서만 가시성을 제공해요. 그래서 이제 모듈에 대한 그런 캡슐화를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일단 기본 가시성은 아무것도 앞에 안 쓰면 퍼블릭이고 퍼블릭, 인터널 이게 코틀린에서 나온 거 프로텍티드, 프라이베이트 이렇게 4개의 가시성을 제공해줘요. 이게 실드 클래스인데 이건 뭐냐면은 웬절에서 원래는 어떤 뭐 예를 들어 이 타입을 검사하는 거를 하면은 맨 밑에 반드시 else를 붙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베이스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A, B 두 개의 클래스가 있어도 is로 A를 검사하고 is로 B를 검사해도 반드시 else를 붙여줘야 돼요. 근데 이제 실드는 그 하위 클래스의 정의, 그러니까 이 실드 클래스를 구현하는, 그러니까 상속하는
그 상속 자체를 제한하기 때문에 else를 붙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실드 클래스로 감싸진 애들이 결국은 얘를 상속할 수 있는 모든 클래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를 보면 EXPR이라는 실드 클래스는 무조건 이 num이랑 sum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왼절에는 else가 없다. 이게 아주 엄청 좋은 건데 데이터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얘는 우리가 굳이 이런 거 맨날 다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롬복 안 쓰면 이거 다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앞에다가 데이터 클래스라고 선언만 해주면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클래스는 웬만하면은 갑객체, 그러니까 갑객체로 쓰는 거를 권장을 하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 안에 프로퍼티들을 웬만하면 불변 프로퍼티로 VAL만 써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권장하고 카피 메소드까지 제공해줘요. 이 데이터 클래스로 선언을 하면은. 그게 뭐냐면 이 밑에 보면은 클라이언트 네임 고세원 아이디 1인데 이 클라이언트의 인스턴스 점 카피 네임 이원준 하면은 이 네임 프로퍼티만 바꾼 새로운 클라이언트라는 불변 객체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거다. 그리고 카피라는 메소드를 데이터 클래스를 선언하면 알아서 만들어준다. 이것도 아주 좋은 키워드인데 클래스 빔. 상속을 허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파이널 같은 클래스를 쓰는데 거기다 새로운 동작을 추가하고 싶다 하면은 우리는 보통 데코레이트 패턴이라는 거 써. 근데 이게 뭐냐면 아래와 같이 내가 이 컬렉션을 상속해서 그 기능, 이 사이즈, is empty, contain이라는 애를 쓰고 싶은데 그거를 얘가 갖고 있는 그 기능으로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거를 이 컬렉션이 갖고 있는 모든 함수를 다 오버라이드를 해주고 얘네도 얘가 갖고 있는 함수로 위임해주는 이런 코드를 다 짜야 돼요. 손이 아프죠? 근데 이게 바이 하나로 된다. 그래서 내가 위임해놓은 클래스 생성자로 받고 바이로 얘 때려버리면은 이 컬렉션에 대한 이 컬렉션이 갖고 있는 함수의 구현을 얘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만 보면 왜 쓰나 싶죠. 근데 위임을 하고 만약에 위임 안 하고 싶다 하면은 이 컬렉션의 함수를 내가 오버라이드 하면 돼. 그래서 오버라이드 한 함수는 내가 구현한 걸로 쓰고 나머지는 다 얘가 구현한 그 구현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아마 틀린 코딩하다 보면 엄청 틀려요. 아마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오브젝트 키워드. 오브젝트 키워드가 뭐냐면 클래스를 오브젝트를 앞에다 붙여 클래스를 정의하면 정의 함과 동시에 인스턴스를 생성해요. 이게 뭔 말이냐? 싱글턴이 된다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 어떤 유틸리티 클래스를 만든다 하면은 이렇게 정의함과 동시에 인스턴스가 생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을 따로 못해요. 언어적 차원에서 생성해 주는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마치 싱글턴 클래스랑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dd 오브젝트 클래스 안에 add를 호출할 때는 싱글턴, 그러니까 스태틱 뭐 함수 쓰듯이 이렇게 함수 인스턴스가 아니라 클래스 앞에 명 쓰고 함수 쓰면 된다. 그리고 자바에는 스태틱 멤버가 있는데 코틀린에서는 이 오브젝트 키워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따로 스태틱 멤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컴패니언 오브젝트라는 애를 써갖고 스태틱 멤버를 만들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 컴패니언 오브젝트 이 필드 안에다가 넣어주면은 싹 다 스태틱 멤버가 돼요. 그래서 얘는 스태틱 메소드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어떤 프로퍼티나 그러니까 뭐 변수를 넣는다 하면 스태틱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패니언 오브젝트 안에 있는 애를 쓰려면 아까 전에 이 싱글턴 쓰듯이 이 A 원래는 이 A를 인스턴스화한 어떤 인스턴스 점 함수를 써야 될 텐데 얘는 일종의 스태틱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 클래스 이름 쓰고 이렇게 뭐야 함수 써갖고 호출하면은 스태틱처럼 얘가 어떤 인스턴스건 얘가 호출된다. 그래서 그게 오브젝트 키워드. 그럼 코틀린은 아예 스태틱 키워드가 없는 거예요? 스태틱이 아예 없어요. 어, 그래서 무조건 컴패니언 오브젝트를 써야 된다. 이게 지금 한 40장 정도 했는데